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 정청래 파가 5명, 이재명 파가 4명, 친청 5명, 친명 4명. 자, 이렇게 되면 정청래가 입김이 더 세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그 사람이나 마찬가지긴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다만 그들의 권력 구조가 충돌을 많이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저께 원내대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했는데 그 결과로 정청래 지도부가 힘을 받을 정도로 5명이 됐고 친명계, 이재명계는 4명입니다. 민주당에선 지도부 내 친청계가 더 많아지고 6.3 지방선거 공천을 주도할 정대표 체제가 더 단단해졌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재명은 공천에 이제 별로 관여를 못한다. 힘을 쪽을 못 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관련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범친명계가 한병도 범친명계 엄밀히 따지면은 범친명계라고 하는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친문계입니다. 친문.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선출됐습니다. 전북 익산 을의 3선 국회의원인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전략기원장을 맡아서 친명계로 분류되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력 등으로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고 한병도가 원내대표가 친명이고 강득구가 친명이고 이은주가 친명이고 황명선이 친명인데 이제 최고위원 된 사람이 이성윤 친청, 문정복 친청, 서삼석 친청, 박지원 친청. 박지원이가 아주 친청이네요. 한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서 15일 기점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민주당의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서는 현안만 생기면 다 특검을 하자고 한다 하면서 또 야당 못살게 구는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국민의힘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생각을 말아야 돼. 혹시 뭐 이렇게 대화한다 할 때는요, 그들이 아쉬울 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희들은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만 가는 거예요. 옆에 들러리만 세우는 겁니다.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 원내대표는 정 대표와 청와대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당청 불협화음을 없애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당청 엇박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청래 눈을 보십시오. 당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 확보에 집중한다면 분열과 갈등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벌써 이런 분열과 갈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체가 분열과 갈등을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날 치러진 최고위원 3인 보궐선거에서 친명계 강득구, 친청계 이성윤, 문정복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졌습니다. 강 의원은 가장 높은 득표율 30.74, 1위, 이어서 문 의원이 24, 또 하나는 23.95 득표율로 나머지 두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성윤, 정말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떨어지면서 친청계 승리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국회의원 표가 많은 중앙위원 투표에서 3위를 기록했으니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꼴등을 기록해서 낙선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며 출마했던 친명계 유동철 후보가 막판에 이 의원을 지지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당원의 표심이 정청래 대표에게 향했다고 봐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당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 오로지 야당은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되찾는 이 길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든지 탈환을 해야 된다. 이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계가 이렇게 소란을 떠니 내부 총질 때문에 이 내부 총질러들을 하여튼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부 총질러들을 전부 다 박살을 내버려야 내부 총질이라도 없어야 그나마 지방선거를 바라볼 수 있는데 초반부터 내부 총질을 아예 없애버리고 공천부터 내부 총질러 계통들은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개라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야당이 명맥을 유지 못할 것이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힘이 있습니다. 이 소위 불당 세력들, 내부 총질 세력들만 거세한다면 희망이 커집니다. 네, 단결이 되고 커집니다. 네, 민주당의 최고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친청계로 뽑힌 것인데 한병도 원내대표를 친명계로 분류하면 9명 중에 정 대표를 포함해서 5명이 친청계인 셈이니까 마음대로 이제 주물락주물락 하면은 결국은 이재명은 끌려다니는 그 길밖에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지도부의 당내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정 대표, 정청래의 당 운영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재확인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참 재밌는 현상이 또 생길 수밖에 없죠.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이성윤은 중앙위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181표로 최하위였지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31만 2,724표 32.90%로 1위 차지했습니다. 이거를 합산해 보면 2위로 당선된 것입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강성 지도층을 염두에 두고 대야 강경 노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불행입니다. 이건. 네. 정청래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대야 강경 노선을 이보다 더 강경 노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면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동안 당청 갈등 양상을 두고 지지층에서는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대통령과 다른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이 나왔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정 대표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의 승리지만 한병도 원내대표 당선은 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이 누가 되든 되든 야당은 외로운 그 길로서 단결의 길, 단합의 길로 가서 장동혁 대표가 강인한 의지로서 현상을 타파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